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미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보유 종목 중에서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요, 저와 함께 이 시간 동안에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화 상담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요, 바로바로 연락 주시고 저와 함께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참여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하고 유튜브 두 가지 상담 진행이 되고요. 전화번호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유튜브 상담 또 역시 진행되고 있는데 전화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 쪽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유튜브에 이데일리 TV라고 검색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텐데요. 자, 거기 접속하신 다음에 상담이 필요하신 종목 이름과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 이걸 순서대로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선택을 해서 그 종목들을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이 녹록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올라갈 듯 말 듯 하다가 결국은 또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은 떨어지는, 다운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 한번 리뷰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 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0.4% 조금 넘게 떨어졌죠. 지수 흐름으로 보면 2,523포인트에서 이 거래가 마쳤고요. 코스닥은 1.1%나 하락이 나왔습니다. 706포인트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상승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내 증시가 왜 올라가지 못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좀 의문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선 어제 증시에서 있죠. 그 전날 미국 증시가 하락이 나왔어요. 금요일이죠. 그런데 금요일 날 하락 때문에 국내 증시 월요일부터 이거 떨어지겠구나, 크게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국내 증시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선제적인 이 선반영이 좀 되었다. 미국 증시가 이제 올라가겠구나, 월요일 날. 그래서 국내 증시가 먼저 선반영되면서 이 주가가 미리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 특히나 시총 상위주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IT에 매도가 집중되면서 주가는 떨어졌지만 종목들의 분위기는 그렇게 나쁜 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들의 수가 좀 더 많았기 때문에 질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국내 증시 오늘 장의 분위기가 괜찮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과연 외국인들의 그 매도가 어디까지가 좀 지속이 될까? 외국인들의 그 매도가 오늘도 거래소에서 6,700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거의 2,000억 가까운 매도가 나왔어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요즘 들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팔고 있는 걸까? 일단은 이 IT 쪽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들이 꽤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무래도 이 개인들 같은 경우 오늘 매수가 잡혀 있긴 하지만요,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좀 주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좀 빼고 이 공포감에 투매가 나오게 된다면 밑에서 그 물량들을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그동안 또 IT 위주로 올라왔기 때문에 뭔가 또 다른 업종으로 가기 위한, 다른 종목을 살려면 분명히 또 매도가 있어야 되겠죠. 기존 종목에서. 그런 과정에서 또 일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IT가 아닌 다른 업종 쪽에서 또 끌고 올라가는 힘이 있을 수 있겠죠. IT에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요. 물론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볼까? 이런 유혹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 손바뀜과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도 IT가 한번 올라가다 꺾였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업종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좀 이해하시고,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하는 가운데 어떤 업종들을 사고 있는가,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내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내일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대선 후보 이 해리스와 그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국내 시간으로 본다면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미국의 그 대선 이번에 TV 토론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대선 후보가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좀 갈릴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도 그랬죠. 얼마 전에도 이 바이든과 트럼프. 자,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TV 토론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책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TV 토론회 앞두고 오늘 좀 매도가
나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큰 방향으로 본다면 이번에 꺾였지만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진 사실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면은 유동성은 풀리고 또 시장이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그 전에 좀 흔들리는 과정들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인내하고 감내하고 가야 된다는 거 흔들리지 마세요. 시장은 다시 한번 기회 줄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하고 유튜브 상담 진행할 거고요. 전화번호 지금부터 전화 주셔도 여러분 상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유튜브로도 역시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어떤 분이 되어 있는지 한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멘토님. 네, 자, 저번에 저기 영진약품인데요. 네, 잠깐만요. 네, 3,530원에 네. 25%거든요. 3,530원에 15%. 예, 저번에 한번 상담을 받았는데요. 네. 저기 오늘 보니까 시간외로 10% 상한가가 나왔더라고요. 공급 계약을 네. 체결했다고 5시 반에 그게 떴나 봐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 산 금액까지 올라갈 수 있을런지 내일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상한가까지 간다 하더라도 내일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내일 팔 예. 이유가 없죠, 전혀. 그렇죠. 네, 일단은 영진약품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 10% 들어갔어요. 그리고 천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어요. 시간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나왔던 거고요. 예. 근데 매수하신 가격이 이제 3,500원이란 말이죠. 예. 매수 가격이 좀 높아요, 일단은. 예. 그런데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당장은 높지만 내일 만약에 상한가가 들어가게 되면 이 가격은 아마 좀 이제 가시권에 들어올 거예요. 지금은 너무 높죠. 하지만 내일 상한가 들어가면 이제 눈에 좀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씩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면 영진약품도 이번에 그 상한가를 만약에 이제 내일장에 상한가가 들어갈지 아니면 뭐 10% 이상, 20% 이상 올라가다가 또 빠질지 아직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내일장에 올라갔다 빠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팔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연말부터 이번 달도 그렇지만요. 이 연말까지요.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유럽에서는 이제 폐암학회가 이번에 이제 열렸고요. 그리고 또 유럽에 이제 종양학회가 또 열려요. 그리고 또 연말 가면서 또 여러 가지 학회들이 계속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시장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IT의 공백을 또 메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어떤 업종이든. 그죠? 그러면 거래소 시장은 그렇지만 코스닥 쪽에서 IT 부품주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이 시가총액이 가장 커요. 그래서 IT 쪽을 메꿀 수 있는 건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재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거는 가져가시면 나중에 지금 말고요. 3,500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500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번에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저는 3,000원, 지금 2,250원이고, 한 2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지켜보세요. 3,200원 정도까지. 네, 그리고 3,200원에서 힘이 좀 약하면, 그때는 좀 이제, 이거 정리 한번 하고 밑에서 다시 좀 잡을까? 이런 고민은 그때 하셔야 될 것 같고, 3,200원 일단 목표가 보시고, 그때 힘이 강하면, 그냥 3,500원까지 그냥 쭉 끌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시간의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다음 전화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TV 종목? 솔루션 네. 매수가 5,000원에 40%입니다. 매수가 5,000원에 40%요? 네. 예. 좀 많이 남으셨네요. 비중이 조금 이제 40%. 한 번에 사셨죠? 아니, 물 탔습니다. 이거 물 타셨어요? 예. 네. 자, 그러면 처음에 매수 단가가 높았다는 얘기인데요? 예, 반에 처음에 20% 샀다가 20% 또 떨어지길래 또 담아갖고 단가를 낮췄어요. 그래요? 거의 이거 그러면 처음에 매수 단가가 아주 높았었나 보네요. 예.
자, 지금 일단 지금 이 회사가 주가 그동안 이제 앞전에 4월하고 5월 달에 주가가 상승이 좀 컸었어요. 응?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삼성하고 뭐 인텔 그다음에 TSMC 결국 이제 그쪽 AI와 관련해서 이 흐름을 타고나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 이제 1,500원의 고점을 찍고 아래쪽으로 굉장히 많이 밀렸죠. 예. 어쨌든 HB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이 디스플레이가 이제 전방 산업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업황이 조금 이제 개선되고 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은 이제 회복이 좀 되지 않은 상태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주가가 다시 또 올라가려면 분명히 또 재료들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매도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라 바로 올라가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예. 5,000원이라는 가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그 좀 단기 안에도 회복은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위쪽에 뭐 6,000원, 7,000원, 8,000원 이런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5,000원 정도의 가격이 만약에 이거 손실 보지 않고 그냥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만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매도 가격은 너무 빨리 매도하실 필요 없고요. 5,500원 정도까지는 욕심을 좀 부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500원에서 반등 나오면 잘 빠져나오시고 추가 매수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 종목은.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항시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한국가스공사에. 가스공사요? 네. 이거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만 원에 20%에. 5만 원 60%나 사셨어요? 아니, 20%. 20%요? 네. 이거 얼마 전에 사셨어요? 네, 조금 됐는데 수익이 났었는데 한 5만 5천에 6만 원 보고 안 팔아가지고 지금 손실이에요. 근데 네. 이거 그 동해 가스전 때문에 사신 거죠? 네. 네네.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시기는 좀 어려워요. 이 부분 자체가.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동해의 가스전 이제 석유 시추라든지 이런 사업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죠. 이미 정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또 갑자기 또 어떻게 뒤집힐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이미 재료가 반영되면서 주가가 65,000원까지 올라갔다면 이건 뭡니까? 역사적인 신고가를 한번 치고 떨어진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눈치 보면서 언제쯤 이거 정리해야 될까? 약간 이런 눈치가 좀 보여요. 그리고 고점이 지난번에 여기서 나왔지만 이제 이 위쪽에 나왔지만 지금 고점이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길게 가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반등 나오면 그냥 매수가 회복됐을 때 정리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매수가 오면 정리하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말까요?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요 4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기관 쪽에서 자꾸 이 종목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많이 해요. 좋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기관의 진짜 속마음이 맞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매수 기관 쪽에 많이 들어갔다가 최근 들어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기관 쪽에서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기관 쪽에서 이렇게 좋다고 얘기했으면서 왜 매도를 할까? 이건 개인들한테 이제 이 물량을 받아주라는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일단 한국가스공사는 4만 원 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길 좀 바라야 되고요. 혹시나 4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더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뭐 추가 매수해서 단가 조절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4만 원, 4만 원을 일단 당분간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이미 올라갈 거였으면 벌써 지금 치고 한 번에 올라갔지 않았을까요? 근데 전고점 밑에서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다는 건 힘이 분명히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당분간 올라갈 거라고 무조건 100%씩 확신한다면 누가 돈을 못 벌겠어요. 다 이거 사가지고 돈 벌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다면. 그럼 그게. 조금이라도 반등이 오면 조금씩 줄이는 게 맞습니까? 그냥 5만 원 부근에서 줄인다 생각하시면 아마 기회는 줄 거예요. 아직 이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 기회는 줄 것 같아요. 올라오면 잘 파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리가캠 바이오. 리가캠. 리가캠 바이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6,100원이 46,100원이요. 예. 46,100원 맞아요? 예. 쫙 아래에서 사신 거예요? 네, 계속 원래 지금 수익이 지금 많이 나오고 계시네요. 원래 네. 근데 이거 네, 지금 제가 통화 음질이 조금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리가캠 바이오는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건 정말 와, 이거 어떻게 끌고 왔을까 싶어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거 다 팔았을 거예요, 중간에. 근데 이번에 한번 주가의 변동성이 이번에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지금 아래쪽에서 하락하다 멈췄어요. 그 멈춘 자리가 얼마냐면 이때 가격이거든요. 저점 가격 79,400원입니다. 만약에 79,4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이건 이번에 하락으로 좀 꺾일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탈출을 그냥 어쨌든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요. 정리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괜히 또 더 떨어지면 손실이 이제 이익이 줄어들면 나중에 되면 예전에 이게 얼마나 썼는데 아까워서 못 팔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요. 아래쪽으로 지금 잡아드렸던 79,400원을 손절가 잡아두시고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그냥 수익 정리하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반 만능은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95,000원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9만 원 넘어가면 그때 정리하고 이번에 나오시죠. 이거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이거 여기서 정리하고 차라리 다음 제약바이오 쪽으로 조금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죠. 이번에 갈아타서 그것도 끌고 가면 또 수익 잘 나올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자, 제이스텍. 제이스텍이요? 제이스텍. 네. 네네. 1,500원에 15%. 1,500원이요? 네, 오래됐습니다. 한 3년 넘었습니다. 어이구. 이 1,500원에 15%인데 혹시 이거 추가 매수 같은 것도 이제 추가 매수 이런 거 안 하시고 계속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인대서 회복과에서 지금 전화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1,500원이면 지금 예전 거의 뭐 최고점인데요. 이때까지 가격이 안 왔던 건 아니에요. 3년 정도 되셨다, 가까이 되셨다는 건 이 가격 위로도 몇 번씩 올라오긴 했는데. 한 번 왔다가 팔고서 또 산 거죠. 팔고 사셨어요, 또? 네. 그 자리에서? 11,000원에 팔고 또 샀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계속 흘러내요, 흘러온죠. 너무 일찍 사셨어요. 이 회사가 제가 볼 때 지금 당장은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이 종목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밑에서 좀 사야 되는가. 하도 많이 빠져서. 지금 살 때 우리가 많이 빠졌을 때 떨어지고 있을 때 추가 매수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 따라서는 반등이 확실하게 나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이스텍은 후자입니다. 확실하게 반등을 줬을 때 그때 매수하지 않으면 이거 하락이 어디서 멈출지 몰라요. 만약에요, 이 종목이 위쪽으로 6,000원 있죠. 6,000원 위쪽으로 회복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이때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다고 하더라도 6,000원이에요. 6,000원 위쪽으로 올라가야지 가능합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살 수는 없어요. 이 회사가 뭐 실적도 좋고 뭐 안전한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6,000원 회복이 되면 한 5% 정도만은 더 사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단가 좀 떨어지면 그렇게 해서 매수가 회복됐을 때 뭐 끌고 가다가 나오시는 이제 방법이거든요. 네,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떨어질 때 사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올라오는 신호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이 종목은 기관 쪽에서 많이 건드려요. 기관이 사면 확확 올라가고 또 팔면 쭉쭉 밀려요. 그러니까 등락폭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래서 떨어지기보다 올라오는 시세에 맞춰서 매수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이스텍은 6,000원 회복됐을 넘어갔을 때 확인하고 나서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그리고 매수하고 나서는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빠져나오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00원 정도에서 사고 올라올 때. 네, 어떤 거요? 6,000원 정도. 네, 6,000원 넘어가는 거 확인하고 나서 사셔야 돼요. 확실히 넘어가야 됩니다. 네. 넘어가는 거 확인하고.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키스트요. 네, 저기 5,300원에 20번 있어요. 되게 어려운 종목을 사셨네요. 네, 자, 5,300원이에요? 네. 이거 그 사실 때 언제 사셨어요? 한참 됐어요. 한참 되셨어요? 그렇게 한참은 안 되고요. 8월 달에 사신 건 아닌가요? 지난달에? 예, 예. 지난달에 올라갈 때 사셨네요. 잠깐 올라갈 때. 네, 오를 때 샀어요. 빠졌다가 오를 때 그러니까요. 샀어요. 네. 아, 왜 하필 여기서 사셨을까요? 네. 좀 물타기 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물타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없는 가격이에요, 지금은. 네, 그 그리고 종목이요. 네, 지금 이게 그 엔터 관련주들이요. 지금 키스트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지금 바닥에서 힘이 없어요. 네. 얘는 이 종목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그리고 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좀 살아나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네. 시장이 어때요? 계속 밑에 있잖아요. 네, 네. 그죠? 올라가기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아직은 올라갈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추가 네. 매수를 할 만한 가격도 아니고요. 지금 할 필요도 네. 없고. 그리고 엔터주를 만약에 선택한다고 해도 저는 키스트 말고 다른 엔터를 선택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네. 그래서 이 종목은 기다렸다가 매수 가격 한 5,500원의 기회는 주긴 할 거예요. 이 너무 많이 네. 빠져 있으니까. 만약에 5,500원 네. 받는 줬을 때 그때 저는 네. 정리하고 만약에 엔터주를 원하신다면 다른 엔터주 쪽 있죠. 조금 대형 기획사 있죠. 그쪽으로 네.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요, 이번 주말 추석 전이죠. 강연회 일정이 있는데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 동안의 강연 일정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자, 주말이요. 이번에 추석 연휴가 좀 끼어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토요일 날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김영구 멘토님의 경우에는 토요일 날 안산에서 진행되고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이 되는 강연회는요. 대구에서 강연회가 열립니다. 시간은 11시부터 1시까지예요. 그리고 아래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PBS 중앙방송 3층 기자교육장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부터 진행되니까 장소 잘 확인하시고요. 추석 전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혜택과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알짜 정말 정보들을 제가 많이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 많이 해서 갈 테니까 여러분 추석 전 마지막 강연회 놓치지 마시고 대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전화 상담 지금 했는데요. 중간에 유튜브 상담을 또 진행해 드릴 거예요. 유튜브 상담 내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매수한 가격은 13만 4천 원이고요. 비중은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아무래도 매수 가격이 높다 보니까 13만 4천 원이면 지금 아마 7월 달 이때쯤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했던 시기를 보면 이때 반등이 나온 걸 보고 이 부근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예측을 좀 해봅니다. 자, 일단 지금 대주전자재료 역시도 주가가 2월, 3월, 4월, 5월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 이제 빠지기 시작했죠. 이 테슬라 쪽에 대한 그 뉴스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긴 했는데요. 결국은 지금 보시면 이미 전고점보다 낮은 자리에서 고점을 만들고 밑으로 밀리기 시작했고요. 하락으로 지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실적은 어떨까요? 자, 실적 보시면 실적은 뭐 크게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주전자재료는 실적에 맞게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 조정의 끝은 지금 보시는 9만 원대보다는 조금 더 아래일 것 같아요.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면 자, 아래쪽으로 8만 3천 원 정도 가격에 가까운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8만 3천 원 가격에서 추가 매수한다고 해도 많이 하지는 마세요. 이 종목은 지금 10% 정도라고 하면
그래요. 나중에 혹시나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 번 더의 기회를 조금 남겨놓고 이번에는 5% 정도만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3,000원 가까운 가격에서 5%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반등 주면은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매수가까지. 만약에 이제 더 떨어진다면 나중에 7만 원 정도 부근에서 한 번 더 타이밍을 잡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5% 정도만 추가 매수 83,000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이번 종목 흥구석유입니다. 매수 가격하고 비중 볼게요. 15,700원에 10%인데요. 자, 15,700원이면 이게 지금 최근에 한번 주가가 반등이 살짝 나왔었거든요. 그때 매수한 거 아닌가요? 자, 아무래도 지금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동에 대한 어떤 기대감일 거예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 쪽에 대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 그리고 중동 전쟁에 대한 확산,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 유가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흥구석유의 주가도 같이 또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리고 하실 텐데 사실 전쟁이라는 건 우리가 그 결과라든지 과정들을 알 수는 없어요. 일례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이렇게까지 오래 끌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중동 쪽에서도 이런 전쟁이 갑자기 또 나오고. 그래서 이 과정들은 제가 볼 때는 단기 테마로 이 주가가 올라오면 좀 빠져나오는 게 저는 지금은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면요. 예전에도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올라갔다 밀릴 때 몇 년의 하락이 나왔습니까? 지금도 유가도 좀 빠지고 있고 여기서 반등 주면 탈출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한 가격이 이렇게 현재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니까 16,000원 위쪽으로 딱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고 단기로만 빠져나오자. 그리고 손절가는 아래쪽으로 좀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지난번에 거래가 터졌을 때 그때 저점 가격이 13,780원인데 13,700원 잡고 가세요. 13,700원 손절가 그리고 16,000원 위로 올라가면 단기에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이번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우리기술이네요. 매수한 가격 2,175원이고 비중은 10%. 2,175원은 지금 2,100원이니까 현재 가격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러면 아무래도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 우리기술을 지금 이 가격에서 이 매수를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특히 잠깐 볼게요. 자, 아래쪽에서 보시면 이익은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기술이라는 회사는 원전 그리고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아마 그 모멘텀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원전 쪽은 아직까지 재료가 남아있고 체코 원전 수주도 무난하게 좀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추가적인 원전 수주 소식도 분명히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우리기술은 그동안 주목을 좀 많이 받아갖고 이 주가의 변동폭이 올라가면 깊게 누르고 또 올라가면 깊게 누르고 이런 변동성이 좀 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올라갈 때 계속 지켜보면서 더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갈 때는 잘 나오셔야 되고요. 차라리 많이 빠졌을 때 접근하시는 방법이 좋아요. 지금 매수한 가격은 크게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2,500원, 가격 위로 올라오면 그때 정리만 잘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서 손절가는 아래쪽에서 1,800원, 여기만 잡고 가시면 돼요. 1,800원 손절가, 위쪽으로 2,500원 위로 올라가면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부터는 다시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문입니다. 네, 센트라심 황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요 두산 에너리비티고요. 네. 예, 평단가는 2만 원이고 한 네. 10% 정도 되는데요. 네. 예, 추가 매수하고 네. 네, 얼마에 나올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많이 빠져가지고. 네. 근데 지난번에 한번 떨어졌을 때가 15,000원 가까운 가격까지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네. 그 최근에 보니까 다시 한번 좀 밀려 내려오고 있긴 한데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추가 매수 혹시 몇 프로 정도 더 생각하시고 계세요?
현금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금은 여기까지입니다. 있어요. 근데 저는 네네. 한 번에 끝낸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한 번에 10%를 네네. 굳이 다 매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15,000원 가격에 15,000원 가격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 같긴 해요. 이게 한 번 네. 더. 그러면 15,000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매수를 한번 추가 매수라는 건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네. 매수는 일단 16,500원 아래에서 매수하자. 추가 매수한다면. 네. 15,500원 아래입니다. 이때 내려오면 추가 네. 매수를 하면 되고, 만약에 그냥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굳이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네.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2만 원까지는 회복 가능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떨어져서 15,500원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 추가 매수 그때는 하세요. 그리고 아니면 하실 필요 없고요. 목표 가격은 매수가 일단 탈출 목적으로 2만 원 오면 그때 정리하자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꼭 좋은 결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네, 저 어떤 종목인가요? 한국전자금융이요. 한국전자금융. 네, 매수 가격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6,850원에 20%요. 6,850원이요? 예, 예. 이거 오래됐군요. 예, 좀 오래됐어요. 비중이 20%인데 한 번에 20% 다 사셨나 봐요? 아니요, 7,000원대 사고 5,000원대 사고 해서 그렇게 맞춘 거예요. 아, 추가 매수를 하셨는데 이렇게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가격이? 예, 아니 10%를 사고 또 10% 사고 해가지고 한 2년 됐을 거예요. 그래요. 네. 이 종목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앞으로도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요? 아래쪽으로 4,500원까지 지금 내려왔죠. 그죠? 네네. 자, 근데 지금 잠깐 화면 보이죠? 이 기업의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제가 표시를 좀 해놨어요. 자, 보면은 이 가격 안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네네. 그렇죠? 이 고점 자리가 얼마냐면요.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에요. 7,000원 네네.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때는 그때 매수를 하는 가격인가요? 아니면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가격인가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가격이라는 게 보이죠? 이렇게 보면. 그죠? 예, 예, 네. 예. 이 가격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왜냐면 만약에 한국전자금융이라는 회사가 이 성장을 하고 있다면 성장 사업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더 새로운 고점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한국전자금융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지금 성장 사업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죠? ATM이라든지 이쪽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네. 성장을 하거나 실적이 크게 증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이 일정 포간에서 계속 이제 고점을 찍고 저점을 만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은 만약에 추가 매수 한 번에 10% 매수했다가 다음 추가 매수를 한다면 정말 많이 기다렸다가 지금 정도 가격에서 뭐 한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좀 힘든 거죠. 지금 혹시 추가 매수를 더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아니, 예, 저는 여러 군데요. 더 이상 안 하시고 할 건 없고. 아니, 여러 건 되는데요. 네, 여러 건 되는데. 근데 그건 이제 혹시나 지금 이제 약간 좀 불안해서, 그죠? 아니 불안한 것도 이제 오랜 기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오랜 기간 기다릴 것 같아서요. 아니, 오랜 기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좀 이게 이게 마음이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가 매수 없이는 매수가 회복은 좀 어렵긴 합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지금은 한국전자금융은 이대로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은 진정이 될 거예요. 아마 요 가격 정도에서는. 나중에 5,500원 정도 회복이 되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뭐 이거대로 그냥 놔두시고요. 현금이 있으면 조금 빠른 종목으로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들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5,500원 정도 회복되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간 점검 정도? 이렇게 해서 더 가져가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때 다시 한번 판단을 해드릴게요. 이건 지금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저 추가 매수는 하지 말란 얘기죠? 추가 매수를 굳이 안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네. 예,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다고요? 자, 네네. 이게 제가 지금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됐네요. 그러면 추가 매수는 얼마에 하시는 게 좋냐면요. 이게 지금 4,5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가 총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4,500원 아래에서 5%에서 10% 정도만 채워놓으면 단가가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4,500원 아래에서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5,500원 왔을 때 그때 보면 이제 회복이 좀 많이 됐을 거니까
이 정도 가격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5,500원이었던 목표가로 1차로. 매도하지 말고요. 네, 그때 매도 바로 하지 마시고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매도하지 말고 다시 연락드리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자, 종근당 10만 원에 10%. 10만 원에 20%? 11만 원에 10만 원. 네,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통화 음질이 좀 좋지는 않네요. 자, 그러면 제가 화면을 볼게요. 11만 원에 매수하셨고 10% 지금 매수하셨는데 이거 떨어졌을 때 매수하셨다면 타이밍은 좀 잘 잡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가 좀 있긴 했는데 자,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지금 재료들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무좀치료제와 관련해서 손발톱 무좀치료제 관련해서 뉴스도 있었고 또 떨어지는 자리에서도 뉴스가 좀 나오기도 했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종근당도 솔직히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흐름을 지금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점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이 흐름이 아직은 좀 이제 갖춰지고 있고 위쪽에서 보시면 예전에 22만 원 이렇게 했던 이 가격대였잖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추가 상승 여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매수하고 나서 지금 현재 수익이기 때문에 뭐 계속 끌고 가다가 또 다시 손실을 받기면 또 이건 또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12만 5천 원 정고점 자리 부근에서는 한번 정리하고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는 12만 5천 원 잡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 수익을 지켜가야 되니까 매수가보다는 좀 위쪽에서 손절가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11만 3천 원 손절가 잡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네, 이렇게 해서 보유하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포스코 퓨치엠. 포스코 퓨처엠이요. 예. 매수가 23만 원에 15%요. 23만 원에 15%. 예, 그렇습니다. 이거 최근에 사셨어요? 발전 부탁합니다. 최근에 예? 매수하셨나요? 최근에? 예. 올라가다 해서 내려가고 걱정이네요. 이거 혹시 사시게 된 이유가 뭔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 포스코 퓨치엠이 좋은 회사잖아요. 자, 제가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솔직히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막 얘기를 해드리면 시간도 예. 되게 많이 걸리고 하거든요. 근데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2차 전지 쪽을 보고서 매수를 하신 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양극재라든지 뭐 음극재라든지 이쪽을 보고서 2차 전지 관련주로. 근데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그룹 자체가 사실은 이 철강 사업이 주력이고 그 다음에 만약 2차 전지 쪽을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순이익이 2013년도에는 44억으로 완전히 줄어버렸고요. 2014년도에는 이 900억이 잡혀있긴 하지만 이 이익도 확실치는 않아요. 그런데 주가를 보면은 2022년도에 그 이익은 1,200억이었고요. 2021년도에도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를 잠깐 보시면 2022년도와 2021년도의 주가의 수준은 여기에 있었어요. 이 아래쪽에서 거래가 됐죠.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어떻습니까? 실적은 낮은데 주가는 지금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은 지금 싸요, 비싸요? 단순하게 최고점부터 떨어진 폭을 보고 보통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 단순하게 실적만 비교해도 이 기업은 주가가 아직 비싸요. 그럼 지금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해드린 게 이렇게 올라갔다 이거 따라붙으면 안 됩니다. 이게 올라가는 것도 결국은 개인들이 이번에 물량을 또다시 받고 또 떨어지게 되면 손실이 커질 수 있다. 계속 경고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죠. 지금은요. 이거 손절가 잡고 가셔야 돼요. 손절가는 아래쪽으로요. 지난번에 최저점이 19만 5,500원이었는데 19만 5,500원 손절가 잡고요. 대응하시고 만약에 잠깐이나마 이제 반등을 준다면 22만 원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고 나서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22만 원이요? 네, 22만 원 위로 올라왔을 때 반등 시 정리하시고 손절가 지난 저점 깨면 손절가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보지 마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인가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매수 가격하고 비중. 20만 원에 10%요. 20만 원에 10%요. 예. 네. 자, 20만 원 가지고 그래요. 지난번에 20만 5천 원, 뭐 21만 원까지도 올라오긴 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좀 빠졌죠. 예. 자, 아마 그 전에 많이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한 달 정도? 그 안에 매수하신 것 같긴 한데요. 그죠? 네. 예, 맞아요. 자, 이번에 이제 반등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혹시 셀트리온을 목표한 가격이 마음에 두고 있는 가격이 있나요? 나 이 정도까지는 좀 보려고 샀다. 저 24만 원. 24만 원이요? 약간 욕심이. 물론 이게 안 될 가격은 아니에요. 안 될 가격은 아닌데,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과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봐야 되잖아요. 너무 오래 걸려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말까지. 연말까지는 이제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20만 2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또 20만 3천 원까지 올라갔다 또 빠지고, 연말 됐는데 만약에 18만 원에 가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그냥 갖고 있으면 실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적절한 그 한 번에 어차피 20만 원 위쪽으로 올라가면 수익이고, 수익에서 파는 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저는 중간 한 22만 원 정도까지 보신다면 뭐 크게 기다리지 않고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목표가 22만 원 정도로 잡고 가세요. 그렇게 해서 네, 정리 잘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2만 원요. 예, 선생님 말씀 명심할게요. 네, 수익 잘 내고 나오세요. 네. 자, 이어서 저희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문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하나마이크론이요. 하나마이크론.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저 19,200원에 10%입니다. 19,200원에 10%요? 예, 예. 어허. 19,200원에 10%. 이거 혹시 한번 사고 나서 추가 매수는 아직 안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런 조금 네. 지금 말씀 들어보고 일단 제가 볼 때 지금 이거 하락이 아직 안 잡혔어요.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는 가격은 10,000원 아래까지 밀릴 수 있는 가격이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안 한다고 하면 솔직히 그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고 나와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혹시 추가 매수 생각하고 계시냐고 이제 물어본 거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서 나는 좀 단가 낮추고 빠져나올 의향이 있다라고 하시면 9,000원 정도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단가도 좀 많이 떨어질 거고, 그리고 이 매수가 최대한 가까운 가격에서 좀 정리하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이제 9,000원 가격에 가까운 가격에서 뭐 5% 정도 먼저 매수했다가 만약에 9,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5%를 매수하든 이렇게 좀 나눠서 매수한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매수 가격이 19,200원이잖아요. 매수하고 나서 이제 위쪽으로 한 17,000원 정도까지만 온다면 아마 회복될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종목이라 추가 매수는 이제 아래쪽에서 최대한 제가 알려드린 가격이죠.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까? 제가 보는 이제 어쨌든 17,000원에 저는 회복 가능하다고 봐요. 이 정도 가격은. 근데 2만 원 가까운 가격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렇게 시간 좀 오래 걸립니까? 시간은 어떤 종목이든 그렇게 짧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가격이잖아요. 하락을 또 잡아야 되고 또 횡보가 나올 수도 있고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전략대로만 좀 하시면 그래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LS 일렉트릭이고요. 네. 18만 700원에 5%입니다. 18만 700원. 네, 5%요. 예. 자, LS 일렉트릭이고요. 18만 700원. 700원에 5%. 와, 이것도 가격이 단가가 좀 높네요. 예, 7월 한 말쯤에 그때. 떨어질 때 사신 거죠? 떨어질 때 사신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때 사고 계속 그때 좀 떨어졌고요. 그렇죠. 이 자리 제가 이제 이 자리인 것 같아요. 보니까 LS 일렉트릭을 샀다는 건 뭐 이유는 하나죠. 전력 때문에 사신 거 아닌가요? 그죠? 맞습니다. 예. 네. 근데요,
지난번에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MSCI 지수에도 편입이 되고 호재들 각종 호재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 전력 관련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빠져 있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너무 주가가 올라갈 때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도 이게 하나의 문제예요. LS 일렉트릭도 주가가 이제 이전에 올라가고 또 밀리고 다시 또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도 굉장히 많이 오래 걸렸고, 그리고 저점부터 해서 이게 얼마인가요? 7만 원에서 25만 원이 넘어갔으니까 상승이 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흐름을 보세요. 흐름을 지금 보니까 고점이 나오고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잖아요. 이건 이제 더 이상 상승이 아니라 하락으로 흐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매수를 했다는 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아마 지난번 여기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반등을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반등 안 나오고 빠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면 내가 매수한 이 가격대가 처음에는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 못 받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항을 받잖아요. 여기서 팔고 나왔어야 돼요. 올라올 때. 돌파 못했을 때 말이죠. 근데 이것도 지금 놓친 거예요. 다음 반등은 이전보다 좀 약할 수 있고 무작정 기다리는 건 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위쪽으로 만약에 17만 원 정도 자리는 단기로라도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반등 시에 17만 원 부근에서는 좀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손절가를 잡아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아래쪽에 이 공간들이요. 밑으로 있죠. 이렇게. 이쪽에 공간들이 많아요. 많다는 건 이제 또 순식간에 많이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좀 손절가를 좀 잘 잡고 가셔야 돼요. 지난번에 보니까 저점 가격이 12만 5천 원 정도 부근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2만 5천 원 정도 손절가 잡고 저는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17만 원 이 목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드릴게요.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추가 매수는 솔직히 10만 원 아래로 떨어져야지 이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10만 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는 그때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건 솔직히 이게 좋은 방법일까요? 그래서 저는 단기로만 말씀드리고 혹시나 그냥 이거 내가 길게 보겠다 해서 만약에 10만 원 아래까지 떨어진다면 그때 추가 매수는 그때 한번 다시 문의를 주세요. 그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민 멘토입니다. 네, 마지막 전화 상담이니까 좀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네. 어떻게 되세요? 82,200원에 25%인데요. 82,200원에 25%요? 네. 근데 요즘에는 오늘 또 어저께도 미국 시장이 많이 오르더만 여기 반도체는 그냥. 자, 오늘 좀 오를 줄 알았더니 그냥. 미국 증시가 올랐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꼭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반도체 쪽은 지금 매도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아직 매도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시간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다시 매수가 회복은 돼요. 좀 그 대신 길게 가야 되겠죠. 혹시 근데 그래서 삼성전자는 비중은 일단 많거든요. 25%. 혹시 추가로 더 사실 생각도 있으세요? 그거 생각 없으세요? 있으세요? 이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추가 매수에 대한 의향이 있습니까? 자, 답변이 없으시니까 없는 걸로 알게요. 그러면 이 종목은 좀 길게 계속 끌고 가셔야 되고요. 8만 원이라는 가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 6개월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복은 가능한 거니까 이거는 저는 보유하시면서 8만 원 회복됐을 때 그때 매도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를 해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6만 3천 원 이 부근에 가까운 가격에서 추가 매수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단가 낮추고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상담은 진행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